네, 이번 시간에는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의 법칙 하다가 네, 중에 끊었었는데 저희가 차 부정형,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거듭제곱 부정형 하면은 이제 네, 로피탈의 정리는 끝이 나는데 한번 볼게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로피탈의 정리를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그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어 여기에서처럼 x가 a로 다가갈 때 gx분의 fx가 0분의 0꼴이거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부정형이라면 각각의 gx와 fx를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을 했을 때에 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 값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얘의 극한값이랑 얘의 극한값이랑 같다라는 게 로피탈의 법칙이었거든요.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저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각각의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법칙이다라고 했었죠. 네, 그거를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일단 여기서 x는 로피탈 법칙은 x가 a로 갈 때 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또 적용 가능하고 x가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갔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전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됐었고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x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다가갈 때는 과연 로피탈의 정리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살펴보면 이게 원래 함수죠. 이게 원래 함수인데 x가 a로 다가갈 때 gx도 이제 0으로 다가가고 있고 fx도 0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형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0분의 0이기 때문에 뭐, 뭐 이게 뭐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분모 분자를 약분을 했을 때 0분의 0꼴이 아닌 형태로 바뀌게 되면 계산은 가능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각각의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직선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얘네를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직선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게 됐을 때 극한값을 구하면 위에서의 원래 함수의 극한값이랑 같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두 상황에서의 극한값이 같을 수가 있지? 라고 살펴보니까 어쨌든 부정형이라는 거는 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이제 gx분의 fx잖아요.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부근에서의 그러니까 a에 가까운 요 부근에서의 어, gx의 값하고 이 fx의 값의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값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 리미트의 값이 의미가. 그러면 요 지점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 이건 결국 극한값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게 되면 결국 이게 직선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직선이라는 게 음, 이, 이 각각의 직선이 여기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이 함수를 a라는 점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접선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서의 빨간색이고, 요 빨간색 선도 a라는 점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 여기서의 접선이 나올 거고, 그게 요 함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부분에서의 gx 값 그리고 fx 값의 비율은 결국 이 미분 함수에서의 gx 값, fx의 값의 비율과 같을 것이다라는 게 직관적인 이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굳이 그대로 써보면 뭐 m2x-a 그리고 m1 x-a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제 gx분의 fx가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지워지고 결국은 이제 기울기의 비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울기라는 게 gx를 미분해서 나온 값일 거고 미분 계수니까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gx의 미분값이 이제 m2가 될 거고 fx의 미분값이 이제 m1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gx의 미분, fx의 미분, 음, 네, x가 a로다. 이 값이랑 이제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직관적인 이해였어요. 네.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저희가 총 거리와 거리와 속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해를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시간분의 거리를 미분을 한 게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순간 속력이겠죠. 순간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fx, gx가 있으면 fx를 뭐 어떤 어, 뭐 20km per hour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고 G라는 애는 뭐 30km per hour로 가는 뭐 자동차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각각의 속력이 되겠죠. 네. 그럼 얘가 fx가 fx라는 애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범위를 이제 무한대로 늘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km의 그냥 일정한 속력을 가진 차가 뭐 3시간을 가든 뭐 100시간을 가든 1000시간을 가든 얘 총 이동한 거리는 뭐 20km 곱하기 뭐 x 시간일 거잖아요. x 시간인데 이렇게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이거랑 그리고 똑같죠. g라는 애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총 이동한 거리는 30km니까 x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fx라는 거는 fx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 x 시간만큼 지났을 때 총 이동한 거리가 이제 fx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분의 fx분의 gx라는 거는 리미트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무한대만큼 오랫동안 갔을 때 gx가 간 총 거리랑 fx가 간 총 거리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각각의 이제 속력이 정해져 있다면 그냥 30분의 20이 될 거라는 거죠. x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간다 하더라도
얘 이제 이동한 거리는 이런 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해봤자 시간은 다뭐 무한대를 하더라도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얘의 비율은 이 GX를 미분한 30kg, FX를 미분한 30kg의 그냥 비율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에 로피탈의 법칙이 성립하는 직관적인 뭐 이해를 어,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져 있을 때는 뭐 어쨌든 부정형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바꿔가지고 0분의 0꼴을 만들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서 로피탈의 법칙으로 법칙을 적용을 해서 구한다라는 거였고 차 부정형은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경우에는 통분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역시 부정형의 꼴로 만든 다음에 로피탈의 정리를 쓰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듭제곱 부정형인데 그러니까 0 제곱 0의 0제곱꼴이거나 뭐 무한대의 0제곱꼴, 뭐 1의 무한대꼴 이런 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ln을 씌워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fx랑 gx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fx가 0이든 0이고 뭐 gx가 무한대든 아니면 뭐 무한대의 0제곱이든 어쨌든 ln을 이제 양변에 먹여주면 lny가 될 거고 그럼 ln을 먹이면은 얘가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gx ln fx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도 만약에 fx가 무한대고 어, gx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는 0 곱하기 fx가 무한대니까 음, ln도 역시 ln fx도 역시 무한대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ln fx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돼요. 결국. 그러면 얘는 또 앞에서 곱부정형이 되니까 여기 곱부정형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해서 피타의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해서도 안 풀려. 그러면 어, 2를 써가지고 그럼 얘는 NNY에서 2를 쓰니까 Y만 남고 2를 써가지고 했을 때도 2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가 어쨌든 0분의 무한대 꼴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면 2를 적용을 해서 요거 어쨌든 요 변수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로 리미트가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걸 먼저 구하자는 거죠. 여기에 극한값을 구해서 이에다가 제곱을 취해주면 네 지수를 취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뭐 풀어보면 뭐 x분의 x의 x제곱 꼴이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0 플러스로 x가 다가가니까 0분의 0 꼴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제 로피탈의 법칙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어, 함수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음, ln y를 취해주고 그럼 ln x분의 x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 2를 먹여주면 2에 ln x분의 x승이 되는데 x ln x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2의 ln y는 y가 되고 2의 x ln 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의 극한 그러면 결국 이거는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이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ln x. 네. 그렇죠? 그러면 어, 0 플러스로 가니까 로그 함수가 저, 그러니까 x가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x만 뚝 떼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미트를 이제 여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로. 왜냐면 요거랑 요거 뭐 지수 함수 자체가 다 연속이기 때문에. 네, 연속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동을 해서 먼저 이 값을 구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을 먼저 구해보자. 그럼 이거는 또 0 곱하기 마이너스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니까 또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변형을 할 때 x분의 1로 변형하는 게 네, 변형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오르피탈의 그 lnx가 0 플러스에서 예, 네, 0 플러스 근방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lnx는 0 자체 0 그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0 근방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어, l'Hopital의 법칙을 쓸 수 있고 x분의 1도 0 빼고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니까 네, l'Hopital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x분의 1을 미분을 해보면 x제곱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고 x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러면 마이너스 앞 빼고 x분의 x제곱 이렇게 되고 리미트 x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0이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값도 얘가 이제 리미트가 이동을 해서 0이 나오니까 2분의 0 꼴이 되는 거고 결국 1이에요, 답은. 이런 식으로 음, 단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듭 제곱 뭐 부정형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다시 부정형을 만들고 거기서 로피탈의 법칙 적용을 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여기까지가 이제 로피탈의 법칙이었고 사실 모르겠어요. 로피탈의 법칙이 얼마나 뭐 응용 쪽이나 그런 데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지. 네. 어쨌든 뭐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까 이제 직관적으로 저희가 네, 직관적으로 이제 곡선을 미분을 해서 직선에 대한 이제 비율로 어,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속력이나 이제 총간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로피탈의 법칙 이런 걸 저희가 좀 스스로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그냥 머리에 넣고 뭐 필요할 때가 뭐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꺼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응용 쪽에서 다루는 함수들이 꼭 진짜 간단하게 미분으로만 풀리거나 그런 함수만 있지 않을 테니까 진짜 극한값이 부정형으로 나오는 그런 꼴들의 함수도 뭐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원시 함수 하기로 했는데 원시 함수는 근데 그 사이에 뭐 최적화 문제라든가 이제 뉴턴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응용한 거이긴 하지만 새로운 뭐 개념은 아니지만 음, 그 머신러닝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원시 함수인데 원시 함수는 사실 이제 적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맛보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시 함수는 정의부터 보시면 즉 구간 뭐 i의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f를 미분한 거죠. 네, 라지 f 주기 다시 x는 fx라면 함수 f를 구간 i에서 f의 원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x를 미분을 한 함수가 fx라면 이 함수 원래 함수의 f를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f를 미분을 한 함수 f의 원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정리인데 f가 그러니까 원시 함수죠. 얘는 미분을 하기 전에 함수 f가 구간 i에서의 f의 원시 함수라면 i에서 f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다. 음, fx 플러스 c다. c는 이미 예상수. 그러니까 적분을 어, 뭐 적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적분상수라고 하는 애들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네. 어쨌든 미분을 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fx를 어, 이런 fx가 이제 미분이 된 함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fx가 f를 미분한 함수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도 이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분된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원래 함수인 fx를 그려보고자 한다면 그려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이게 어쨌든 기울기에 대한 이제 그래프니까 이거를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뭐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여기가 2. 2까지는 기울기가 증가를 하니까 뭐 여기가 0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이제 어, 떻게 변화할 건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까지는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그리면 크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딱 멈추겠죠? 맞나요? 기울기가 0이다. 네, 맞겠죠?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아니다. 다시 기울기가
점점 증가를 하다가 증가하는 폭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3까지는 얘 원래 값은 증가를 할 거예요. 증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0이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값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얘가 또 4에서 감소 이렇게 하다가 감소하는 폭이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기울기 값을 따져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테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값이 증가를 하긴 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일 거고 2에서 3까지도 기울기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3까지 가면서 이 기울기가 점점 나가져지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에서부터는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4까지가 급격하게 내려올 거고 그리고 4에서부터는 내려가긴 값이 감소를 하긴 하지만 감소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의 이제 원시 함수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어쨌든 원시 함수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럼 얘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대문자 fx라는 걸 이 fx로 미분을 하기 위한 공식이 있으니까 다시 되돌리려면 그걸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적분이라고 하는데 그 공식이 이제 위에 나타나 있는 위에 공식일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음, 얘가 어쨌든 0에서 시작하리라는 당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얘는 순간순간에 이제 변화량을 표현한 거지. 얘가 이 함수가 원시 함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x가 0일 때에 그러니까 f0이 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f0이 뭔 값인지는 이 미분이 된 함수인 fx의 식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얘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 이제 이 fx의 원시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분 상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시작한 적분 상수가 0이 되는 거, 여기서 시작하면 뭐 3이 되는 거, c-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된다. 원시 함수의 꼴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음, 적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뭐 맛보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미분 함수에서 원시 함수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적분의 과정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시 함수라는 걸 살펴봤고 식도 그냥 뭐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분인데 음, 음, 네. 적분은 사실 뭐 어떤 이제 개념인지는 대충은 알잖아요. 저희가 뭐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되짚어 보면 사실 요런 이제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쉽게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거를 이제 동일한 간격으로 X축을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요 사각형에 대한 넓이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제 더하자. 더하면 근사값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아이디어죠.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사각형을 더 잘게 쪼갰을 때 근사값 자체가 더 정확해지겠죠. 네, 이걸 계속 잘게 쪼개다 보면 결국은 여기 이 곡선에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그 넓이 값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음, 적분의 아이디어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쪼개야 되니까 x축을 그 요거를 이제 델타 x로 자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각각 똑같은 델타 x 값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겠죠. 쪼개는데 뭐 i는 뭐 1부터 n까지를 쪼개고 그러면 이제 델타 x로 쪼갰으니까 그러니까 n개로 쪼갠 거예요. n개로 쪼갠 사각형을 이제 n개로 쪼갰 n개로 쪼갰으면 각각 이제 부분 구간들에 해당하는 그 사각형에 한 번 더해줘야 되니까 일단 델타 x가 붙을 거고 이 밑변에 해당하는 그럼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xi 그러니까 여기가 요 좌표 x 좌표 값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x3 이렇게 되는 거죠. n개까지 쪼갰으니까 여기가 xn이 되겠죠. 그러면 fxi 이게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적분의 아이디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납득이 가시나요? 네. 네,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이게 좀 n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근사값이 가까워지니까 정확해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죠. 이렇게. 네, 이게 그냥 음, 적분의 정의예요. 이게 그냥 fx dx거든요. 이게 부정적분. 네, 그래서 사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 적분이라는 개념.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적분의 개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부정적분이잖아요. 구간을 저희가 면적을 구할 구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 그냥 뭐 임의의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식이 아까 위에 표현한 식이었고요. 그럼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그냥 어, 저희가 구할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그래서 구간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닫힌 구간이죠.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F가 있다고 할 때, 그럼 구간 A, B를 정적분의 정의인데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딱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간 A, B를 동일한 폭, 아까 위에서 뭐 말한 그 델타 X를 갖는 n개의 부분 구간들로 나누자. n개 이제 나누자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뭐 A, B라고 할 때 나누자. 그리고 각 부분의 끝점을 X0, X1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눴다고 할게요. 나눴을 때 n개로 나누면 이제 각각의 그거는 이제 델타 x가 되겠고 근데 각각의 끝점을 x1, x0부터 xn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요 점이 x0인 거고 요 점이 x1인 거고 그래서 요 점이 xn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A가 되고 요거는 이제 B가 되겠죠. XN B고 X0은 A. 네. 그래 놓고 그 X1 스타 뭐 이런 게 있는데 X1 스타 이들을 이 부분 구간들의 임의의 표본점 샘플 포인트라고 하는데 샘플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의 그냥 이 구간에서 점을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찍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찍고 요 구간에서 하나 찍고 요 구간에서 하나 찍고 뭐 찍고 이거를 이제 샘플 포인트라고 하자는 거예요. 찍었을 때 얘는 이제 아, xn-1 스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xn 스타 여기를 이제 x1 스타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 구간에 있는 어떤 점 여기랑 양끝점을 포함해서 어떤 점 네. 임의의 표본점이라고 할 때 그럼 A에서 B까지의 F의 정적분은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스타가 빠졌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 위에서 본 식이잖아요. 그냥 근데 정적분이라고 말만 했지 똑같잖아요. 사실 개념이. 그냥 이제 여기가 저희가 구할 구간이라고 해놓고 그걸 이제 델타 X라는 똑같은 간격으로 쪼개놓은 다음에 부분 구간 안에 하나의 점을 하나씩 찍고 그 점, 그 점과 그러니까 델타 X 곱하기 요점 뭐 X1 스타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X2 스타 점점점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XN 스타 이거죠. 똑같은 개념이고 다만 이제 구간이 이제 딱 명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다. 그 구간이 정해져 있다. 넓이 구할 구간이.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야지만 이게 실제 이 곡선 아래가 가지는 넓이랑 저희가 이렇게 사각형을 쪼개서 각각의 사각형에 대한 합을 통해서 구한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 네, n을 무한대로 보내야지만. 네, 그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였고. 당연하게 이 극한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넓이의 값은 어떤 값으로 수렴이 될 거잖아요. 그래,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과 같아지는 이 식의 극한 값은 존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할 때 F는 A, B 구간에서 적분 가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적분의 정의를 따라서 적분이 가능하냐라고 뭐 우리 검사를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냐라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은 이 fx는 a와 b의 닫힌 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한 함수구나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그것도 똑같아요.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것도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쓰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단순하게 쓰려고 했을 때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이 가능하다 fx는 이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지 판정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적분도 똑같아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지 안 한지 구해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어쨌든 적분의
적분을 정의를 할 때 어쨌든 극한값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그 적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한 서사를 봤을 때도 어쨌든 이 사각형으로 쪼개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곡선의 실제 넓이와 같으려면 사각형의 개수가 무한대여야 되고 그 무한대라는 거는 꼭 극한의 개념을 차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의 정적분에서의 정적분을 정의하는 극한의 의미라는 건 뭐냐? 저희가 이제 미분을 정의했을 때 델타 입실론을 통해서 미분에서의 극한의 정의를 했던 것처럼 미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극한의 정의들을 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수렴할 때의 어, 엄밀한 정의라고 해서 델타 입실론을 썼었고 그리고 얘가 뭐 발산을 할 때의 엄밀한 정의, 네,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그것도 뭐 입실론하고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했었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어떤 값이 수렴할 때 엄밀한 정의, 뭐 발산할 때 엄밀한 정의 각각 이 각각 그걸 엄밀하게 정의를 할 때도 극한의 개념을 써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럼 이 정적분을 정의를 할 때의 극한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식이 나와서 조금 그러니까 이 설명이랑 식을 딱 읽고 음,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미분에서 그 극한의 엄밀한 정의들을 할 때 델타 입실론 개념을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편할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한번 보면은 어쨌든 임의의 입실론 임의의 입실론이 있는데 그 입실론이 이제 양수인 거죠.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음, n이 있다는 거예요. 정수 n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는 리미트만 뺀 거죠.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빠진 정의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거 세 값, 값과 실제 이제 곡선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아래 값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곡선에 대한 곡선 아래의 넓이와 이거를 이제 n개로 쪼개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값, 그 두 개의 값을 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쨌든 근사값이 n이 무한대로 가지가 않으면 어쨌든 근사값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각형이 유황계라고 한다면 실제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 값이랑 다르긴 할 테니까 입실로는 그 넓이 값에 대한 오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오차를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럴 때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저희가 델타 입실론이라고 할 때 이게 어쨌든 델타 역할을 하는 놈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뭐 n을 10으로 해갖고 쪼개놨으면 어, 어떤 이제 공격하는 놈이 입실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쪼개놓은 요거에 이제 오차가 생길 거잖아요. 요 간격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다 더한 것보다 더 작은 입실론을 제시를 했어요. 뭐 입실론 1을 제시를 했어요. 이 입실론 1을 너 그럼 네가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보다 내, 내 입실론 1의 값이 더 작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입실론의 값보다 더 작은 입실론을 제시를 하면
그럼 내가 제시한 이 입실론보다 그 오차의 값을 더 작게 만들어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 n을 20으로 제가 올리는 거죠. 그럼 걔가 더 잘게 쪼개지면서 입실론 1보다 오차의 값이 더 작게 됐어요. n보다 큰 n이니까 제가 뭐 20을 제시를 하면 얘는 21개로 쪼개는 거죠. 사각형.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오차값이 입실론 1보다 더 작아졌어요. 그럼 얘는 계속 입실론 2, 입실론 3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n을 올리면 돼요. n을 계속. 네. 그럼 네가 제시할 때마다 나는 n을 계속 올려가지고 네가 어떤 입실론을 제시를 하던 그 오차 값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런 n이 네가 입실론을 제시를 할 때마다 그런 n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의 극한이란 거예요. 정적분을 정의하는 극한의 의미가. 네. 그래야지만 이게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같지 않으면은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입실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입실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작은 어, 이 둘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입실론을 제시를 하던 그것보다 차이가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붙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써 결국 이 두 값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같지 않으면 그 차이의 값을 네가 입실론 제시해라. 제시를 하면 그것보다 더 작게 n을 늘리면 돼요. 그럼으로써 이게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극한. 네. 그 논리를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이 극한이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극한이다. 정적분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극한. 네. 타입 실론이랑 비슷한 논리예요. 논리. 근데, 어, 근데 그 델타 입실론 할 때는 저희가 네.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네. 아,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점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입실론을, 양쪽으로 입실론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가 요 사이에 델타 값을 제시하면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요 범위를 잡는 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거리랑 요 거리랑 무조건 동일하진 않으니까 이 중에서 작은 거리를 선택하고 요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얘는 어쨌든 요 넓이를 잡을 때 투박하게 잡을수록 이 실제 넓이와 차이가 클 거고, 네네. 이 델타 X를 작게 잡을수록 무조건 오차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 공격자라는 사람이 네. 어떤 수의 입실론을 제시를 하더라도 네. 그거에 보다 n 플러스 1만 되면은 무조건 만족하는 정수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n을 고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n도 입실론을 제시하는 것 따라서 n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해를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제시한다는 사람이 네. 잠시만요. 제시한다는 사람이 입실론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요 차가 그 네. 입실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실제 넓이와 내가 대략 해본 그 차가 입실론이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요거일 때 실제 그 제시한 공격한 사람이 계산한 n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공격하는 사람은 입실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입실론을 제시하려면 네. 입실론이 그 입실론이 아니
입실론이 계산된 그 값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 넓이는 고정이고. 계산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라고 네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먼저 약간 뭐 만만하게 보고 그냥 n을 이게 뭐 10개라고 할게요. 그왜 같다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L을 여기서 대문자 n을 그냥 10개라고 먼저 세팅을 해놓은 거죠. 10개 봐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의 같은 거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자가 요 입실론 값, 요거 하얀색에 해당하는 값을 뭐 안다고 했을 때 요 차이가 어쨌든 있을 거잖아요. 네. 실제 n을 10으로 했을 때 요 차이가 어, 뭐 5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입실론을 제시를 하는 거여서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n을 10으로 잡았을 때 그 차이가 5가 됐다라는 거고, 그럼 얘가 입실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무조건 n을 11,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공격자가 생각한 요 10보다 플러스 1만 해서 하면은 무조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4점 뭐 xx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요 미분에서 엄밀한 정의 때보다 걔는 범위가 이렇게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n이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만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아니요, 그거랑 다른, 그러니까 이 델타 입실론이랑 거의 같은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A라고 하고 A,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입실론이 될 거고 여기가 델타가 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음,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여기가 l이면 어, l이라는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어쨌든 요 입실론을 이제 뭐 입실론을 아주 작게 줄인다 하더라도 그 작게 줄인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델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입실론을 계속 더 작은 값으로 제시를 할 거고 더 작은 양수의 값으로 제시를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을 만족을 하게 하는 델타도 입실론 뭐 1에 따른 델타 1 제시해야 되고 입실론 2에 따른 델타 2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델타 입실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논리가 이런 논리이잖아요. 네. 여기를 아무리 줄여도 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들어가게끔 하는 아, 델타를 제시를 할 수가 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사용을 할 때 델타 입실론 논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럼 내가 입실론 1이야. 그럼 입실론 1의 이 구간 안에끔 들어가게 하는 이 델타를 제시해봐라는 거고. 그럼 얘도 요 차이가 있을 건데 요 차이가 뭐 내가 제시하는 요 차이는 입실론 1이야. 그럼 요 입실론 1에 해당하는 차이보다 더 작게끔 네가 L을 제시를 해봐라는 거거든요. 네, L이 아니라 N을 제시를 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해서 더 잘게 쪼개서 여기에 실제 이 오차가 입실론 1보다 더 작아지게 됐어요. 네, 그럼 얘는 또 입실론 2를 또 제시를 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N2를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실론 2보다 더 작아지게끔 하는 N2 네네. 더 잘게 사각형 쪼개야겠죠. N2개만큼. 그럼 또 얘는 또 입실론 3을 어쨌든 그래도 n이 사각형이 유한계이기만 하면 어쨌든 오차는 존재를 할 거고 네. 그 오차보다 더 작게 만들어 봐라고 계속 이제 입실론을 더 작은 값으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사각형을 더 작게 쪼개서 네. 작게 쪼개서 계속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그 논리랑 이 논리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해는 됐어요. 아, 이해는 됐는데 네. 얘랑 얘랑 다른 것 다르다? 근데 뭐 같은 것 같은데 네. 얘, 요 적분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공격자가 제시하는 또 입실론이 네. 음, 네. 그 입실론을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입실론을 구했을 때 계산했던 n 값만 알게 되면은 그거보다 플러스 1만 해주면 무조건 N2를 제시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음, 얘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입실론 1을 제시를 할 때 네. 그거를 구해낸 식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실제 넓이와 구해낸 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논리가 그냥 공격하는 애가 먼저 아, 제가 그러니까 뭐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계산했을 때 결국 이거를 사각형을 무한대게 이렇게 엄청 많은 수로 쪼개게 되면 결국 이 곡선하고 똑같은 값이야라고 했을 때 그래?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내가 입실로 원을 그냥 0.00001이라고 할게. 그럼 그걸 만족하는 n을 제시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식에서 나온 입실론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은 실제 그래? 넓이와 네, 특정 이제 n일 때의 넓이, 네, n일 때의 넓이를 뺀 값이 네. 영, 0.0001보다 영영. 작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만족하게 하는 n을 네가 구해봐. 아, 라고 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n을 그거 0.001보다 작게 오차값을 작게 더 쪼개서 n을 제시를 할 거잖아요. n1이라고 제시를 했으면 네. 얘는 또 공격을 할 거예요. 0.00 그러면 0.00001보다는 클 것 같은데 오차값이 네가 제시한 n1으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또 n2를 적용해서 또 만족을 시켜주고 이런 핑퐁의 논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n을 먼저 제시를 했냐, 뭐 27년을 먼저 제시를 했냐 중요를 하지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그냥 논리로 따져보면 사실 입실론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그 입실론을 만족을 하게 하는 n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를 따져보자면 입실론이 먼저 제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걸 증명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결국 0.00 이게 제시됐을 때 요 n 값을 찾는 게 엄밀한 정의를 푸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아, 네. 예. 이렇게 해서 무조건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정리인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냥 논리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나온 뭐 정적분의 성질, 적분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씩 보시면 이 함수 f가 뭐 같은 구간 AB에서 연속이거나 이뭐 유한계 도약 불연속점이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면 어쨌든 f는 구간 AB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뭐 도약 불연속점은 이거예요. 뭐 좌우 극한이 존재하지만 두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함수인 거죠, 여기가.
A라고 할 때. 네. 요게 있어도 요게 있어도 이게 구간 아니 이게 A가 아니 이게 뭐 K라고 할 때 A, B 안에 유한계의 이런 이렇게 끊어진 근데 이제 극한값은 같아야 되니까 요 K라는 점 이외에는 다 fx가 존재를 하는 거죠. 함수가 함수값이. 네, 이런 게 이제 유한계 있어도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어 얘가 델타 x를 뭐 쪼갤 때 그냥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델타 x를 쪼개고 요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넓이를 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끊어진 구간이 유한계를 하더라도. 네. 그거고 적분 계산인데 이거는 음, 사실 저희가 미분 공식이 없을 때 그냥 뭔가 그냥 미분 공식을 쓰면 편한 것을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극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 미분 계수를 구하거나 했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적분 뭐 공식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어, 이런 걸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x제곱이라는 이렇게 함수가 뭐 x제곱 뭐 플러스 뭐 2라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0에서 뭐 2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해 봐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이것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어 그러면 어쨌든 식을 세우겠지만 결국은 식이 세워져도 극한값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편하게 사용을 저런 이제 극한값을 요런 식을 세울 때 여기를 이제 이 문제에 따라서 뭔가 fx의 이 델타 x 요 부분이 이 델타 x는 어쨌든 상수잖아 얘는 여기로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네. 이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 식을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로서 이걸 뭐 이런 계산할 때 배우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사실 저희가 실제 접근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실제 미분을 할 때도 극한값을 실제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 적분값을 구할 때도 이런 극한값을 계산을 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 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의 성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있고 A, B가 있는데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요 넓이랑 그리고 어 잘못됐네. 아니, 어쨌든 요 넓이랑 이제 그 B에서부터 A에서의 A까지의 넓이랑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만약에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겠지만 사실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는 요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빼서 구하거든요. A에서 B 구간의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근데 요게 바뀐 거예요. 지금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넓이에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를 빼자는 거죠. 그러면 요 구간이 마이너스로 남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요 구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A에서 B에 해당하는 요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넓이를 빼서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두색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올 건데 그게 지금 순서가 반대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의 그 B에서 A의 적분값이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의미는 요 구간 요 구간 빼기 이 전체 구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넓이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요게 될 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A가 넓이의 차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인 네. 것. 그 개념이 B까지의 넓이에서 A 넓이를 빼느냐, A 넓이에서 B까지의 넓이를 빼느냐. 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는 A보다 크다라는 게 A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죠,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논리를 전개를 하면은 어쨌든 지금 정적분에 대한 어, 그 정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러니까 요식이 말하는 거는 아니 요게 이제 B로 돼 있으니까 이게 꼭 요 마이너스를 제외한 요식이 말하는 거는 이제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서 구해진 요 넓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제 정의인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B, A. 네. 라는 의미는 결국 이 넓이의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B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A까지의 넓이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놓고 여기까지의 넓이를 이제 빼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A까지의 넓이를 구해놓고 B까지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이게 그 어쨌든 이런 성질이 나오려면 정의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런 정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공리나 정의에 의해서 어, 파생되는 그런 성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보면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델타 X 이렇게 쪼개진 이제 델타 X라는 걸 정의를 할 때 B-A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크면 B가 A보다 크면은 얘는 델타 X는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B가 A보다 작으면 델타 X는 0보다 작을 거잖아요. 음, 네. 정적분의 정의를 이미 델타 X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B-A 나누기 N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큰 값이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델타 X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델타 X라는 값이 그 밑변 자체가 마이너스 값인 거예요. 그러면은 넓이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이제 넓이들이 다 마이너스 값일 거잖아요. 이 넓이의 마이너스일 거잖아요. 델타 X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해당하는 값이 이 위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게 되면은 델타 X 밑변이 이제 0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함수가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된다 하더라도 정적분을 정의를 할 때 여기에 값을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빼줘야 되거든요.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 빼기 파란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정의를 이렇게 했죠. 델타 x 곱하기 fxi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값이 다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대로 이제 정의한 대로 계산을 해보면 네, 정의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넓이들은 자연스럽게 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넓이들은 자연스럽게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성질이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의를 되돌아가서 아, 이게 성질이 만족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그냥 정의가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성질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정의라든가 그 전에 그 기반에 존재하는 정의라든가 공리에 의해서 나온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번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A랑 이 구간이 같게 되면 넓이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델타 X가 0이 돼버리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fx가 그냥 상수인 경우죠. 상수인데 상수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게 c인 거고 그러면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애가 b-a가 될 거고 거기 곱하기 이제 c다 넓이가 그냥 사각형의 넓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fx 플러스 gx나 fx 마이너스 gx의 넓이를 구해라 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서 더하든가 각각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서 빼든가
그거랑 동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3번 C 상수가 앞에 곱해진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넓이를 구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야. 그 함수 그 Y에 해당하는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에 C를 곱해 놓은 상태에서 그 넓이를 구하는 거랑 지금 너무 손짓으로 설명해가지고 네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혹시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4번은 이것도 그냥 그거죠. 이거 fx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네 그냥 이거랑 더한 거랑 그냥 이거 전체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고 구한 다음에 구한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4번. 그거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었어요. 어, 그리고 대소비교 성질인데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fx가 이제 0보다 크면 모든 fx 그러니까 a와 b 닫힌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 함수값 fx가 모두 이제 양수이면 그 구간을 이제 적분한 그 넓이도 무조건 이제 0보다 큰 양수일 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fx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있는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어, 네. 그 구간 모두에 대해서 fx 값이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당연히 fx의 그 R에 해당하는 넓이가 gx의 그 R에 해당하는 넓이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3번은 요 구간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이 다 m하고 n 라지 m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이라면 그러면 이거를 만족을 할 거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fx인데 여기가 뭐 A, B라고 했을 때 라지 M이고 라지 스몰 M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넓이 값은 당연히 요 값, 요 값보다는 작을 테고 요 값보다는 클 거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이거는 네 일단 그림으로 한번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보면 보시면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하고 라지 fx라는 함수하고 fx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미분이 조금 익숙을 할 테니까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이제 미분을 했을 때 fx가 되고 적분을 하면 이제 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미분은 미분대로 정의를 하고 뭐 극한의 엄밀한 정의부터 쭉쭉 시작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했고 적분도 오늘 하긴 했지만 적분도 이렇게 사각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적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또 역시 극한을 사용해서 했지만 근데 이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미분을 하면은 스몰 fx가 되고 fx를 또 적분을 하면 어, 라지 fx가 되네.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그런 이제 직관적인 개념만으로는 둘 간의 관계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두 관계가, 그러니까 미적분화, 미분 적분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 갖고 왔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좀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걸 네, 그 그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은 어쨌든 기울기니까 얘가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델타 x분의 이제 델타 y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델타 x가 여기서 델타 x만큼 변할 때 델타 y는 이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를 음,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델타 x를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이 특정 구간 델타 x 이제 구간 안에 여기서 변한 이제 델타 y 이 비율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함수인데 이 양을 이 델타 y가 늘어난 양을 그냥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미분 함수의 어떤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델타 x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델타 x를 이제 유한계로 쪼개놨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미분 값은 이 함수에서 이 변환 값은 여기에서 요만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하나의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의 사각형은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사각형에서는 요만큼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이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사각형 델타 y 어, 델타 x 곱하기 델타 y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요만큼이고 그게 어,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적분의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미분이라는 거는 특정 구간인 델타 x에 해당하는 델타 y의 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거를 이제 구한 함수가 미분을 한 이 스몰 fx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그냥 이 그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 이 미분 값이라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네,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는 지금 원시함수에서 델타 x를 고정시켜 놨으니 우리가 생각할 거 델타 y 변화량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델타 y의 변화량이 결국 이거니까 요 값이 곧 그 미분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요 블록 자체를 그냥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곧 미분 그래프가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델타 x를 지금 이제 사각 뭔가 이제 사각형으로 놨지만 사실 미분을 했을 때 이 델타 x라는 이 사각형이 특정 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에 해당하는 요 이제 기울기가
그러니까 사실 요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요렇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요것도 이제 델타 X를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것에 해당하는 한 점에 대한 기울기는 요 직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점에서 요만큼 변하다가 변화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기울기는 따지고 보면 이 해당 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직전의 변화량 대비 지금 이 점에 해당하는 변화량이라고 본다면 그럼 요거 분의 요거가 요 점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점에 대한 접선은 요 값이 될 거고 그 관계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계속 표현을 해 나간 거예요. 네. 무슨 어떤 뜻인지는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요 델타 x를 다 하나의 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한 그러면 이제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해당 점에 해당하는 접선이 어떻게 될 거냐 알려주는 게 이제 fx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분을 하기 전 원시 함수라고 했을 때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요 값인 거예요, 요 값. 왜냐면 요거 하나도 없는 거에다가 요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점에 대해 해당하는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그은 네, 요 값이 되는 거. 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 함수에 해당하는 요 아래에 있는 구간의 이제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시 함수에 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이 뭐 a라고 하면 그냥 요 fa의 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량들이 다 합쳐서 축적돼 있는 축적되어서 합쳐진 이제 결과물이 FA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분 함수의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그냥 여기에 이 원시 함수의 요 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네. 좀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뭐,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요 델타 Y들이 누적된 게 결국 라지 FA다라는 거는 그림만 봐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FA랑 네. 결국 그리고 요 스몰 x의 합들 네. 요거랑 같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갖게 되는지 아니요, 직관적으로 그 같은 건 알겠는데 그거의 의미가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FA가 뭐지? 어, 미분 값들을 다 더한 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미분 FA. 값들을 다 더한 거가 이제 적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앞에서 했던 그 정적분의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이게 곡선이라고 할게요. 곡선이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A인 거고 여기가 이제 B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아, 여기가 A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적만 구하고 싶은데 그걸 구하려면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적분 fx를 구한 다음에 그럼 fb에서 마이너스 fa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럼 요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분이 된 함수에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이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이 밑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적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함수값 그 구하고자 하는 그 구간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그러니까 네네. 개념 그 미적분행의 기본 정리라는 게 이 미분과 적분 이 함수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긴 했지만 이제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뭔가 이제 미분과 적분 함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미분이 된 함수에 해당하는 스몰 fx에 대한 아래에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면적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함수를 그러면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 함수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어, 빼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미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 그 제가 본 영상에 훨씬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영상은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거를 보시면 그거 보시는 게 더 제 생각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코멘트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